자, 저번에 인수분해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서 공통인수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식과 완전제곱식 형태의 인수분해까지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딱 기초적인 것만 했는데, 자,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자, 정확하게 A와 B 사이에 관계가 있대. 자, A와 B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문자를 썼지만 A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차항의 개수죠? 자, 그럼 말로 할게요. 1차항의 개수와 B는 상수항이라고 해도 될까?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사이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를 분석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저번에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되는 걸 내가 주황색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줬었죠. 기억나니?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을 다시 원래 풀어헤치기 전개하기 전에 원본을 찾아나가는 행위를 곱셈 공식의 거꾸로 되는 계산 과정 역연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인수분해, 반대로 풀어헤치는 거를 전개한다고 했었죠. 자, 기억나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이미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잖아. 그럼 얘를 위에 있는 요식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 우리 곱셈 공식 같은 거 전개할 때, 자, 이거 저희 필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전개하면, 자, 이거 말고 이걸로 하자. 이거 전개할 때 내가 이런 표현을 했었다. 얘들아, 니네 눈에는 이게 문자가 두 개지만 x만 문자라고 최면을 걸고 y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얘는 무슨 공식이 적용돼? 1일 공식이 적용되는 녀석이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전개됐냐면 x의 제곱 y랑 마이너스 2y는 누구셔? 숫자야. 그냥 숫자야. 그럼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되고, 맞니? 그 다음에 x 문자야.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두 개를 더했죠. 그럼 마이너스 y 되는 거 맞니? 맞지? 두 개 더하면. 그래서 최종 답은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게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자 얘들아 라고 얘기했어. 그럼 초점을 둬야 되는 건 x 문자만 문자로 생각하고 y는 숫자처럼 최면을 건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할게요. 이번엔 a 문자에만 문자라고 최면을 걸고 b는 숫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거 지웁니다. 정리를 하면 a의 제곱 b 제곱 되고 a만 문자라고 했어? 그러면 a 앞에 곱해져 있는 이 b가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a에 관한 1차항, 다시 말하면 1차항의 개수가 돼요. 개수.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숫자야. b는 숫자야. 지금 b는 숫자야. 자, 그럼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봐라. 이 b가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b 제곱이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대. 그럼 1차항의 개수 여기 있죠? 상수항 여기 있죠? 그럼 둘 사이에 관계가 뭐가 있을까를 좀 만들어낸 건데, 자, 이 b랑 b제곱 모양을 만족하면 얘는 무조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전개 이거 인수분해를 할 줄 알잖아. 저번에 우리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럼 관계가 뭐가 되냐면 잘 봐. 이 b하고 다시 말하면 1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책에 보통 이렇게 써있어. 계산을 한 두 번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b를 b제곱으로 강제로 우리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써있냐면 일단 나누기 1 그럼 b 되지. 그 다음에 제곱해. 그럼 b 제곱 돼야 안 돼요? 되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서술할 수도 있어.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어떻게 써있냐면 일단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랑 같아지는 형태가 무조건 돼요. 언제? 완전제곱식일 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는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누구랑 같냐면 상수항하고 똑같아. 자, 그럼 하나 우리 확인해 볼까? 저번에 노트에 예제 들어줬던 것 중에 아마 요게 있을 거예요. 숫자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처음에 써준 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잘 봐. 저게 맞다면 되는지 확인해 보자.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저번에 써줬어. 한번. 자, 그러면 1차항의 개수 6이죠. 그럼 선생님이 말한 거에 따르면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때려버리면 상수항과 똑같아지. 일로
1창의 개수가 뭐지? 6이지. 그럼 첫 번째 뭐부터 계산해? 반으로 나누면 3이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제곱하래. 계산하면 뭐 나와요? 9 나오죠. 그럼 상수항은 어때? 똑같지.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1창의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상수항과 무조건 같아야 돼. 그때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1창의 개수의 말로 외워 얘들아. 절반의 제곱. 반으로 나눈다면 제곱했으니까 절반의 제곱 아니냐? 절반의 제곱이 뭐랑 같으면 상수항과 같아지면은 그 녀석은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 하나 이거 캐치하고 넘어가야 돼. 얘들아, A하고 B는 각각 1창의 개수랑 상수항이라고 해놓고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쓴 거야. 문자라는 A, B라는 문자를 썼는데 이 관계식의 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1창의 개수가 2창의 개수가 1이다. 숫자 1이다. 니네 뭐 다항식 같은 거 계산했을 때도 그렇고 앞에서 곱셈공식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2창의 개수가 무조건 1이었냐? 그렇진 않았죠. 아닐 때가 훨씬 많았거든. 그럼 이 식은 특징이나 약간의 뭐 단점은 아니고 그냥 특징이라고만 얘기합시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창의 개수가 1일 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2창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좀 다른 계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내가 이따가 예제로 들어줄게. 자, 그래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자. 뭐가 중요하냐면 2창의 개수가 1인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1인 게 확인이 됐다면 위에 있는 요 성질, 그 빨간색 글씨 있죠? 요거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야. 사실 내가 제목을 빨간색으로 써놨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밑에다가 쓸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다음 달쯤에 하겠죠. 아마 이번 달 말이나.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나와요. 그 단원에서 이 계산하는 과정이 다시 말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 나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계산 과정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에서 계속 나와. 지겹도록 나와요. 그래서 바꾸는 계산 과정 자체를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계산 과정 자체가 막히면은 이 단원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져. 그래서 곱셈 공식, 자, 인수분해하고 있는 거지. 인수분해 공식이 기본적으로 다 중요한 게 맞기는 한데 앞으로 진도 나갈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요 내용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그런 식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뭐를 외워야 돼? 요거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무조건 같아져야 된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연습해보자. 많이 해봐야 돼요. 곱셈 공식만큼이나 인수분해도 많은 연습 과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또 짜투리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라이트 쌤도 그렇고 학원 교재도 그렇고 지겹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기계적으로 연습해서 막힘없이 술술술 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연습을 해놔야지. 그래야지만 다음 단원 나갈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는 게 저학년 대상으로는 9구단 더하기 빼기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 계산 못하면 진도 못 나가요. 자, 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뭐야? 라고 했어요. 자, 쉬운 겁니다. 적용해 봅시다. 자, 일단 뭐부터 따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제곱창의 개수가 1인지를 체크하라고 했는데 1이죠? 그럼 써도 돼요. 자, 그럼 씁니다. 상수항이 네모죠? 그럼 상수항이 누구랑 같다고 돼 있어?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1창의 개수 10이잖아. 반으로 나눠. 그 다음에 뭐 하래? 제곱하래. 그럼 5의 제곱 맞니? 맞죠? 그래서 얼마야? 25가 들어가면 정확한 답이야 라고 하면 돼. 확인해 볼래? 25라는 거야.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저번에 개념 때 잠깐 한 거죠. 자, 복습합시다. 답은 나왔는데요. 진짜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우리 저번에 했던 게 어떤 얘기를 했었어? 앞에 거의 제곱이랑 25는 5의 제곱이잖아. 위에 거가 어떤 숫자의 제곱인지를 찾고 뭐를 체크했었죠? 가운데 있는 이 숫자가 2 곱하기 앞에 있는 숫자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랑 같아지는지 확인하라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면 x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니까 다 곱하면 10x 되는 거 맞니?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는 플러스긴 한데 부호는 중요하지 않고 부호 떼고 나머지가 똑같은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같죠? 같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답 쓸 땐 내가 어떻게 쓰라고 했어? 세모 갖다 쓰고 네모 갖다 쓰라 했지. 그럼 뭐 쓰면 돼요? x 갖다 쓰고 5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가운데 부호는 뭐를 따라해라 그랬어요? 1차항의 개수. 다시 말하면 요 녀석의 부호인 플러스를 갖다 붙여놓으면 된다고 했었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 된다라는 거 검사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요거까지 좀 지웁시다. 자, 그럼 이번에 문자가 2개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아, 요건 그냥 하지 말자. 너무 나중에 하자. 요거 합시다. 이번에 네모가 1창의 개수에 있다. 자,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길 바란다. 똑같아. 뭐부터 체크하라 그랬어요? 1창, 2창의 개수가 1인지 체크하셔라. 되지? 1이지? 그럼 막 쏘면 돼. 자, 그럼 상수항이 뭐랑 같다고 했어? 1창의 개수 네모에 뭐 해주고? 절반 해주고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 언더스탠드? 자, 그럼 4분의 네모 제곱이죠. 4를 넘기면 네모의 제곱이 뭐가 돼? 4 곱하기 64, 256이다. 맞니? 자, 그럼 네모는 뭐가 들어가야 돼? 뭐를 제곱해야지 256이 되죠? 16이지. 근데 16만 얘기하면 안 되지, 얘들아. 이런 식의 형태 우리 이제 많이 봤잖아. 뭐야 이거? 뭔가를 제곱했더니 새로운 숫자가 탄생했네? 네모는 256의 제곱근이죠? 그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2개 떠올라야 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256이 16의 제곱인 건 알잖아. 그래서 얼마 16이라고 해야지. 나 마이너스 생각 안 하면 큰일 나. 그럼 선생님 둘 다 되는 거 맞아요? 돼요. 왜 그러냐면 집어넣어 볼래? 이렇게 되면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되나? 또 연습해 볼래? 자, 노트 필기 할 거니까 지울게. 뭐 어떻게 되는 거겠어? 앞에 있는 녀석은 x의 제곱이지. 뒤에 있는 녀석은 8의 제곱이지. 가운데 있는 숫자가 항이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16x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부호는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 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아까 마이너스 16도 나왔었잖아.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쓰면 된다고 했잖아. 뭐가 중요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갖다 썼을 때 얘랑 똑같은지 부호 빼고 똑같은지 확인만 하면 된다 했잖아.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2개가 나와도 돼. 그리고 왜 2개냐면 완전 제곱식은 합의 제곱 공식하고 차의 제곱 공식 2개가 있었잖아. 가운데 부호만 달랐죠? 그러니까 요 녀석 이 1창의 개수의 부호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2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자, 알겠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 그 네모를 계산할 때 16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게 실수인 거야. 미스테이크. 알겠지? 자,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하자. 자, 어쨌든 뿔마 16이에요. 답이 그래요. 이 녀석은 네모칸. 자, 됐죠? 짜증나는 게 이제 이겁니다. 1이 아닐 때도 나와. 그래서 내가 써놓은 게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2창의 개수가 1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했지. 1이 아니면 쓸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이걸 보세요. 처음 할 때 좀 헷갈려 얘들아. 잘 봐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의 격이 봐야 돼. 보자. 그럼 저 공식을 바로 쓸 수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이번엔 2창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럼 바로 쓰면 안 돼.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1이면 써도 된다 했지 막. 1이 아니면 좀 곤란하다 그랬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방식이 2가지가. 첫 번째, 2창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식을 바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는 2창의 개수가 25지. 그럼 그 녀석을 25로 전체식을 묶어버려요. 자, 묶는 거 혹시 못할까봐 잠깐 얘기를 하면 계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전체를 25로 묶어. 묶은 숫자로 나눠졌죠? 기억납니까? 자, 기초 계산이라서 이건 25분의 20이 돼. 묶은 숫자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근데 A도 25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나눠줘. 그럼 잘 봐. 왜 했냐면 25를 손바닥으로 가리면 2창의 개수가 뭐죠? 1이죠. 그럼 얘는 써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25를 묶은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이야. 1로 만들고 싶어. 1이어야지만 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1로 만들기 위해서 묶은 거야. 자, 그럼 얘 없다고 생각하고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저 공식을 써보자. 자, 그럼 똑같아. 반복하고 있지? 얘만 하겠다고.
상수항 25분의 a가 뭐랑 같다고 했어? 이거 5분의 4죠. 1창의 개수 5분의 4에 뭐의 제곱?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자, 한 10번 풀면 쉽습니다. 계산은. 그러면 5분의 2지 약분하면 그래서 25분의 4가 되죠. 약분하면 그럼 내 a가 뭐가 돼야 돼요? 4지. 25, 25 똑같잖아. 그래서 a가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2분의 될까? 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를 해볼게.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25에 그냥 a에다 4를 집어넣어볼까? 그냥 바로 a가 4래. 그럼 또 연습하자. 그럼 저번 거 복습이죠. 이 녀석은 25x제곱은 5x의 제곱이지. 4는 2의 제곱이지. 가운데 있는 항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암산하자. 20x 돼야 안 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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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무조건 된다고. 그럼 어떻게 쓰기로 했어? 앞에 거 갖다 써. 뒤에 거 갖다 써. 부호는 뭐 갖고 결정해? 가운데 있는 항의 부호인 플러스를 갖다 쓰라고 했잖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자,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족하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자, 근데 묶는 게 사실 선생님이 추천은 그래. 이 묶는 행위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사실 이것 때문이야. 나중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도가지나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추천을 이걸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문제들은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를 해도 돼요. 뭐냐면 문제를 다 쓸게. 우리는 지금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하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경험이 쌓여서 살짝 뭐도 가능하냐면 이게 원래 여기가 A였지. 맞죠? 자, 그럼 뭐도 가능하냐면 우리는 공부한 게 있는 거야. 앞에 거가 어떤 거의 제곱인지를 찾고 뒤에 있는 숫자가 어떤 녀석의 제곱인지를 찾아서 가운데 있는 이 20x가 반드시 뭐랑 뭐의 곱과 같아야 돼? 2 곱하기 5x 곱하기 뒤에 있는 거를 곱했었잖아. 자, 근데 이거 A죠. 그러면 이 녀석의 어떤 숫자의 제곱인지를 한번 표현해 볼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누구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냐? 잘 보세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맞니? 이거 계산하면 A 튀어나오잖아. 이해됐어요? 아, 그럼 뒤에 있는 건 루트 A를 제곱했구나.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럼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한 게 뭐랑 같아야 돼? 20x랑 똑같으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럼 계산. 얘가 20x랑 같으면 돼. 그럼 약분되는 거 10 날라가고요. x도 날라가요. 그럼 뭐만 남죠? 루트 a가 2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지. 그럼 a는 얼마야?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a는 4라고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풀이가 하나가 아니야, 원래. 근데 이게 기준 라인은 사실은 없는데 굳이 팁을 주면 둘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거 5x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방법 해도 되고 이 방법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23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녀석은 이거의 제곱이죠. 맞니? 그럼 뒤에도 루트 있고 앞에도 루트 있으니까 좀 껄끄러워. 그럼 그때는 이거보단 이걸 하는 게 좀 더 나아. 근데 둘 다 풀리긴 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한 조건 문제는 두 가지로 다 풀리긴 하는데 많이 해보다 보면 아, 이 문제는 얘가 편해. 이 문제는 얘가 더 편해. 가 눈에 나중에 들어올 거야. 근데 아직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추천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요걸 좀 더 추천해요. 자, 알겠죠? 알겠죠? 자, 딴 것도 한번 더 짚어보자.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럼 얘도 A를 찾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 두 가지 풀이가 다 돼. 왜 그런지 알겠니? 121은 뭐의 제곱이야? 11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얘처럼 루트가 안 튀어나오죠. 두 개 다 루트가 안 튀어나오죠. 그럼 AX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트 A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루트가 앞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이 풀이여도 돼. 루트가 두 개 있을 때는 귀찮아, 이 풀이는. 그때는 저거 하는 게 나아. 근데 얘는 하나만 있으니까 루트가 이 풀이 해도 되고 이 풀이 해도 되고 다 돼.
다 돼. 자, 그러면 얘는 요 풀이만 해보자. 자, 여기 있으니 이제 요 두 번째 풀이인 거죠. 이거. 자, 첫 번째 풀이만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풀이를 선생님이 뭐를 얘기해서? 묶으래. 최고차의 개수인 A로 묶으래. 왜 묶었어요? 이창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묶은 거라고 얘기했어. 자, 묶은 숫자로 나누라고 했지? 자, 묶은 숫자로 나누라고 했지? 자, 해봐라. 봐봐라. 왜 이렇게 했냐면 보통 이 방식대로 하잖아. 분수 생기고 숫자가 심지어 제곱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커져요. 계산이 껄끄러워지는데 근데 얘도 사실 비슷해. 해보면 루트가 2개나 3개니까 계산이 껄끄러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고집하고 싶다면 이 풀이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고. 언제? 루트가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없을 때. 는 얘가 더 편해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풀이 하고 있어. 일부러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 됐으니까 이거 써도 되겠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수항 A분의 A10을 요게 누구랑 같아야 돼?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요거죠? 뭐의 제곱이다? 반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관계식 쓰면 돼요. 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 A 제곱분의 22의 제곱 되는 거 맞니? 이해되니? 자,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럼 분모 A 하나 날라가야 돼. 그러면 A가 하나 넘어가니까 121A가 22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A는 121분의 22의 제곱인데 이렇게 쓸게. 22의 제곱 계산 안 했을 일부러. 왜 그런지 알겠니? 121이 11의 제곱 아닙니까? 11 곱하기 11 아닙니까? 그러면 약분되고 약분되고 2 남고 2 남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4라고 계산하면 답이다. 물론 첫 번째 방식대로 해도 나옵니다. 집에서 노트 필기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알겠지? 자, 그럼 다음 얘기합시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사실 공식계 암기에 대한 훈련에 대한 거는 다 하셔야 되는데 사실 개념상으로 봤을 땐 동그라미 3번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나중 가면 이거 어필할 거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떠들었는지 그때 가면 아실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자, 공통인수 묶는 건 공식은 아니고 개념적인 거니까 제외하고 인수분해 공식은 5개야 똑같이 곱셈 공식. 근데 저번에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을 한꺼번에 얘기한 거고 이제 3개 남은 거 이거만 얘기해. 자, 3개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 게 자, 동그라미 4번. 합차 공식 인수분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곱셈 공식대랑 순서 똑같이 할 거예요. 자, 똑같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식은 처음엔 어떻게 했었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곱셈 공식은 이런 거였죠. 이런 모양을 빠르게 전개하는 공식이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가운데 거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화 시키는 걸 인수분해라고 한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구조가 이래. 자, 숫자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항이 일단 2개가 있을 때 제곱수가 있고 제곱수가 있는데 가운데 부호가 빼기여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제곱이고 B의 제곱이죠? 맞나요? 그러면 제곱 가운데 마이너스 구조를 만족을 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쓰고 동그라미 쓰고 세모 쓰고 세모 쓰고 부호는 어떻게 써? 꿀마 하나씩 채워주시면 돼요. 자, 연습하자. 문자만 갖고 당연히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자, 간단한 거 일단 하나 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얘는 x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럼 모양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된 거 이해됩니까? 그럼 무조건 합차 공식. 쓸 때 어떻게 써요? x하고 4가 눈에 딱 들어오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괄호를 2개 딱 쓴 다음에 x랑 4를 이렇게 채워.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자, 하나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곱셈 공식 공부했을 때 전개됐을 때 항이 2개인 게 합차 공식밖에 없었죠. 문제에서 인수분해 하시고 나왔는데 항이 2개짜리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이거 합차 공식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의심을 해야 앞으로. 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해보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항이 두 개니까 합쳐 공식 같아.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 4분의 1 x는 4분의 1 x 제곱은 2분의 1 x를 제곱한 거 아니니? 9분의 4 y 제곱은 3분의 2 y를 제곱한 거 맞나요? 가운데 부호가 백이네요. 그럼 또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된 거 이해됐나요? 그럼 합쳐네. 합쳐야. 그럼 이렇게 하겠다고. 2분의 1 x랑 3분의 2 y를 순서대로 쓰라고. 부호는 어떻게 쓰라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쓰라고. 자,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다음 거는 제목을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이창의 개수가 1일 때.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어디서 따온 건지 알겠어? 우리 곱셈 공식 중에서 네 번째 게 뭐 있었죠? 1일 공식이었다. 그거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1일 공식 이렇게 생겼었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전개하면 x끼리 곱하고 상수항끼리 더해서 뭐가 됐어요? 1창의 개수가 됐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새로운 상수항이 됐었죠. 자, 이건 압니다 우리. 그러면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하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시계 구조에서 마찬가지로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데요. 상수항이죠. 1창의 개수죠. 그럼 두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a와 b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어. 1창의 개수는 a와 b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뭐를 하냐면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1창의 개수가 되는 두 세모와 네모 숫자를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녹아나요. 약간. 자, 무슨 얘기일까? 연습해보자. 자, 요거 해봅시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1창의 개수가 되는 두 숫자를 찾아내. 테크닉은 없어. 감으로 찾아야 돼. 밑도 것도 없죠? 근거 없어. 근데 식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감으로 찾아야 돼. 숫자가 더 커지면 짜증나. 근데 얘는 작은 거야. 그럼 곱해서 5가 되는 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니? 1 곱하기 5 떠오르지 않니? 근데 사실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도 있죠? 그럼 그거 먼저 써볼래? 곱하면 상수항 되죠? 근데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된대? 1창의 개수. 근데 부호가 안 맞지?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치고. 잘 봐라. 1 곱하기 5 하면 상수항 됩니다. 근데 두 개 더하면 1창의 개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더하면. 그러니까 찾은 거야. 답 쓸 땐 어떻게 하느냐? 위의 형태를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합하고 곱 형태 해가지고 세모랑 네모를 찾았으면 x 뒤에다가 각각 뭐를 채워넣었어? 세모랑 네모를 그대로 채워넣으면 그냥 답이야. 자, 보아라. 이렇게 됩니다. 바로 두 개 쓰시고요. x 쓰시고요. 뭐 찾았어요? 1하고 5라는 거 찾아냈죠. 그거를 양수 1, 양수 5 그대로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끝난다는 거야. 전개하면 이거 나옵니다. 해보면 되죠? x의 제곱 상수항은 1 곱하기 5 1창의 개수는 1 더하기 5니까 이거 나오잖아. 원본 찾았지? 원본 찾은 거야 이게. 자, 이해됐나요? 테크닉은 뭐야?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1창의 개수가 되는 두 숫자를 찾아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딴 것도 해보자. 그러면 이걸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이 저번에 인수분해 조금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 관련해서 예제로 들어줬던 식이 이거였어요. 이제는 우리는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똑같아. 잘 봐라. 제목 보세요. 1창의 개수가 2창의 개수가 1일 때 쓸 수 있는 녀석이래. 얘도 1이잖아. 사실 얘도 1이었잖아. 그럼 해보자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곱했을 때 2,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숫자를 찾아. 사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1 곱하기 2지. 근데 더해서 뭐가 돼야 된대? 1창의 개수. 안 되죠. 그럼 다른 방식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도 되지. 더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러니까 찾은 거야. 그럼 답 쓸 때는 어떻게 쓰겠다? x 쓰고 뒤에다가 순서대로 채워 넣으면 된다.
할만합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짜증나는 게 그냥 마지막일 것 같아. 자, 하나만 더 해보자. 문자가 또 두 개 있네요. 그럼 또 최면 거는 거야. x만 문자야. y는 숫자다. 똑같다. 똑같아. x는 문자고 y는 숫자다.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그럼 x에 관한 1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3y, 마이너스 3y가 되는 거야. x가 문자야. y는 숫자야. 그럼 마이너스 10y 제곱은 상수항인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그럼 저 풀이를 또 해. 초고차항 개수 1이잖아. 써도 돼. 저거 쓸 수 있어. 해볼게요. 마찬가지야. 곱해서 마이너스 10y 제곱이 돼야 되고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1차항에서 마이너스 3y가 돼야 돼. 그럼 생각?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되는 건 사실 여러 가지죠. 그럼 점점 귀찮아지는 거야 이제. 근데 이렇게 쪼개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자 얘들아. 마이너스 10 곱하기 y 제곱이라고 쪼개도 되기는 해. 왜? 두 개 곱하면 나오지.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y가 나와야 돼. 더하기 돼요? 안 되죠.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더하기가 안 되니까 y 문자가 안 나타나. 그래서 할 테크닉이 뭐냐면 y는 무조건 위아래로 하나씩 나눠줘. 왜? 동량이 되잖아. 그럼 더하기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y는 쪼개. 숫자만 신경 써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1차항의 개수야. 그럼 이 마이너스 10을 어떻게 쪼개면 될까? 2랑 5로 쪼갠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봐. 곱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더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y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찾았어요. 답 쓸 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계좌 쓸게. 괄호 2개 쓰고 x 문자 쓰고 뒤에다가 뭐를 써? 찾은 두 숫자를 순서에 맞춰서 써. 자, 이게 답이야. 자, 문자가 하나 더 있어도 가능한 거라고 그러는 거. 자, 알겠어요?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얘들아. 자, 마지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일 짜증나는 게 지금 하는 계산 과정인데요. 그리고 책에 안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요 풀이랑 약간 연관성이 있는데 니네가 나중에 공부를 좀 잘못할까봐 좀 잡아주려고 그것까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6번이죠? 야, 곱셈 공식 맨 마지막에 AC 공식이었지? 그 녀석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공식도 있어. 자, 이창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자, AC 공식을 마찬가지로 거꾸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요? AX 플러스 B CX 더하기 D를 전개한 게 어떻게 되냐? AC X의 제곱 AD 더하기 BC 그 다음에 B 곱하기 D 이렇게 됐었지. 맞죠? 그러면 이제 얘를 원성복구 시키겠다라는 거야. 자, 짜증나는 게 있어요. 얘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수항하고 1차항의 개수에만 주목을 했죠. 2차항의 개수는 언급도 안 했죠. 1인지만 체크하고 그 이상 체크 안 했잖아. 근데 얘는 다 건드려야 돼. 그래서 자, 근데 형태를 봐봐 얘들아. 집중하자. 어떻게 되냐면 2차항의 개수가 A 곱하기 C다? 그럼 걔를 마찬가지야. 아까 상수항을 적당히 세모 곱하기 네모로 쪼갰지. 얘도 적당히 쪼개가지고 A 곱하기 C로 만들어. 물론 이 A와 C의 정체는 뭐예요? 곱했을 때 2차항의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쟤처럼 똑같이 쪼개. 곱했을 때 상수항이 되는 B랑 D라는 숫자를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계산 과정 잘 봐야 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곱했을 때 이렇게 연결을 짓는데요. 뭐를 하시냐면요. 곱하세요. C랑 B랑 곱하시고요. A랑 D랑 곱하세요. 자, 곱한 거 여기다 쓴다. 그러면 B 곱하기 C 되는 거 됐니? C 곱하기 D 되는 거 됐니? 자, 찍어볼래?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까 검수할 때 어떻게 했어? 곱했을 때 상수항이 되는 두 숫자를 찾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잖아. 누구랑 맞췄어? 1차항의 개수랑 똑같은지 찾아내지. 더했을 때 1차항. 응? 응? 어디. 아, 그래. 자, 다시 얘기할게. 곱했을 때 상수항이 되는 두 숫자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차항의 개수가 되는지 더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되는지 체크했지.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일로 와봐. 1차항의 개수랑 맞아 떨어져야 돼. 이 녀석이. 그러면 뭐 해야지 맞아 떨어지냐?
더하면 되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더하면 이거잖아. 따라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두 개 더해버려. 그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1차항의 개수가 돼야 돼. 딱 봐도 저거보다 불편해 보이지 않냐? 많이 귀찮아 이거. 근데 연습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 큰일 납니다. 이거 다 해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연습해보자. 짜증나는 게 뭐라 했어? 2차항의 개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사실이 짜증나는 거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얘는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2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건 뭐 3 곱하기 1 같아. 그 다음에 얘도 2야. 1 곱하기 2밖에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찍어봤어. 계산 과정 잘 봐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라 했지. 곱하면 2 나오지. 곱하면 3 나오지. 두 개 어떻게 하래?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 1차항의 개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잘못 찾은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랑 할 때 숙제 이번에 내준 거 해오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왜? 아직 이거 연습 많이 안 해봤잖아. 곱셈 공식하고 좀 달라 느낌이. 이건 짜맞추기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배치해야지 이 답이 나오는지를 찾는 과정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으셔야 돼요. 처음에 의외로 빨리 되는 친구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친구도 분명히 있는데 오래 걸리는 게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야. 왜? 우리는 경험치가 없잖아요. 나는 많이 풀었으니까 눈에 들어와요. 본 답이 보셨거든요. 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문제풀이 책에 있는 거 성실하게 하면서 훈련해봐야 된단 말이야. 허정원 조금만 찾자. 다 했어 거의. 대박. 그럼 안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잘못한 거야. 내가 아까 2, 1 썼지. 그러면 1, 2 써볼까? 곱하면 6이죠. 곱하면 1이죠. 더했더니 아까랑 비교됐을 때 긍정적인 결과. 부호만 다르지 7 나왔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다 붙여버려. 왜? 곱했을 때 상수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문제 없죠. 이렇게 짜맞추는 마이너스 2개 붙이는 짜맞추는 과정 많이 나온다 얘들아. 알겠냐?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7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지. 자, 그럼 찾았어. 이제 드디어 찾은 거야. 그럼 답은 어떻게 쓰냐면 이게 답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추정해보자. A, X 플러스 B죠. 그럼 일로 와봐. A랑 B는 있는데 무슨 문자가 없냐? X가 없지. 그럼 답 쓸 때에는 머릿속에 상상만 해. 직접 필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괄호 친 다음에 여기다가 X 문자 하나 딱 갖다 붙여. 그럼 그게 첫 번째 인수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괄호는 여기다가 괄호 쳐. C 뒤에 X 있지? 얘는 없지? 그럼 여기다가 X 붙이면 돼. 그래서 이거 하나 쓰고 이거 하나 갖다 쓰면은 그게 답이야. 그럼 일로 와봐. 똑같이 해보자. 이렇게 쓴 다음에 X를 앞에다가 갖다 붙이라고. 물론 답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옆에다가 써야죠. 3x-1이라고 순서대로 써. 다음 줄에 있는 것도 괄호 쳐. 여기다가 X 붙여. 그런 다음에 x-2죠. 1은 쓸 필요 없지 얘들아. 그래서 안 쓴 거다. 알겠냐? 전개해 보면 얘 100% 나옵니다. 자, 조금씩 감을 찾자 우리. 그러면 다음. 그럼 이 풀이의 최대 관건은 이 숫자 조합 찾는 게 1인 거야. 그 다음 계산 과정은 1도 아니야.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거 해보자. 자, 위에 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인수분해 할 때 2차항의 개수가 1인 아닌 녀석이라고 했죠. 그나마 계산이 쉬운 형태가 3이 소수지 2도 소수지. 그럼 곱했을 때 소수가 되는 건 1 곱하기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숫자 짜맞추기 하기가 좀 편해. 근데 얘는 7만 소수고 4는 소수가 아니잖아. 얘는 좀 귀찮아지는 거야. 일단 7은 어지간하면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 바꿔. 얘가 문제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는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기 4 2 곱하기 마이너스 2 등등등이 있잖아. 맞지? 경우의 수가 더 많아서 짜맞추기가 이거보다 더 짜증나. 감을 찾아야 돼. 이거 감으로 찍어야 돼 사실. 뭐가 되길 바라는 거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2 쓰면 되나요? 마이너스 어딘가 써야 되는데 여기다 써도 안 되지.
마이너스 2 암산해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14잖아. 더하면 12지. 안 맞지? 여기다가 내린다고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그럼 2 곱하기 2 꼴은 아니고요. 4 곱하기 1을 생각해보는데 여기다가 쓰면 되죠. 마이너스 어디다가 붙여야 될까요? 여기다 붙이면 되지. 왜? 곱하면 마이너스 7 곱하면 4. 뭐 하는지 알겠냐 이제? 조금씩 감이 오면 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나왔죠? 끝났어. 자 이번엔 이 장난질 안 하고 그냥 할게. 괄호 쳐. x 어디다가 붙여? 앞에다가. 그래서 7x 플러스 4 여기다가 x 붙여. 그래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겠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의 관건은 이 숫자 조합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잠깐 쉬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계산 연습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래. 그 뒤에 나오는 2차 방정식 함수는 논리적인 발언이야. 정확하게. 거기에 또 내가 할 떠들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그게 난이도가 올라가지 계산이 복잡하지는 않아 사실. 자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 사실 복잡한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우리 B단계 풀면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해줄게.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6이 소수가 아니죠? 상수항은 소수네? 그럼 소수는 선생님의 경험에 따르면 일단 이렇게 3 곱하기 1로 쪼개봐. 그 다음에 6이 귀찮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적당히 숫자 배치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더한 게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1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아니겠니? 맞니? 그럼 저 6을 어떻게 배치할까? 머릿속에서 팍 해서 머리를 한번 굴려봐봐. 뭐 배치하면 될까요? 6하고 1은 아니지 않냐? 9가 되잖아. 3이 되잖아. 더하면 9잖아. 안 되지. 그럼 6하고 1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맞지. 18이고 1이니까 더하면 19잖아. 안 맞지. 그럼 느낌을 봐서 마이너스 뭐가 있지? 그럼 일단 음수가 있어야 돼 곱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둘 다 붙여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많이 쓴다 했다. 알겠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앞에 숫자를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11이 나와요. 마이너스 11. 여기다가 3 쓰고 여기다가 2 쓰면 되지. 왜? 곱하면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11 나오죠. 이렇게 찾아야 돼. 장난질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고딩도 이렇게 해요. 심지어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인수분해 계속 하거든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써요? 여기다가 x 붙이고 여기다가 x 붙여서 2x 마이너스 3하고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된다. 자 할 수 있겠니? 연습 많이 합시다 우리.